네, 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TV 정동환 인사드립니다. 1부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좀 설명해 드렸다면 2부에서는 교과, 즉 우리 아이들의 내신평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우리 애들이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개혁, 교실 수업 혁신, 너무 좋은 말이죠. 내신평가 방식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 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뜨는 이 표 보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과 그리고 기존의 1등급, 9등급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대략 설명드립니다. 9등급제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9등급제의 정량평가가 완화되었다. 즉 양적 평가를 조금 완화하겠다. 그래서 1, 2등급 정도를 이전에 받았으면 1로 쳐줄게. 그리고 3, 4를 받았으면 2로 하자. 그리고 5, 6을 했으면 3, 7, 8을 했으면 4, 그리고 9등급을 5라고 해서 조금 여유를 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선택 과목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5등급제로 하면서 좀 더 여유를 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 치면 뭐가 중요할까요? 두 가지. 1등급이 너무 중요하다. 1등급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1등급 정도 해야 상위권 대학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거국, 지역 거점 대학은 2등급이 마지노다. 그리고 3등급, 이거는 개인적 해석입니다.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교, 그리고 이제 4등급, 전문대학교. 물론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과들이 워낙 이제 간호학과다 이런 것들은 거의 2등급까지 해야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지만, 대략의 이제 학교들을 구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중학교에서의 기본기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발 안에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특히 수학, 국어에 읽기, 쓰기, 말하기 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학 개념,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가 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가 됐거든요. 많게는 12%, 15%까지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1등급이. 그리고 2등급이, 3등급이 몇 프로까지 됐냐면 50%까지 3등급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애들에게 기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등급 정선평가 강화는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거냐면 학교 프로그램 역량을 경쟁을 시킨 거예요. 학교마다의 프로그램 경쟁을 시킨 거예요. 현재의 내신 변화, 고교학점제. 그래서 상대평가지만 여전히 5등급제가 되면서 또 수능이 강화되면서 어디도 유리해졌다? 특목자사 그리고 상위권 일반계 고등학교가 유리해졌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정책적으로 갔다라면 여기를 가야 되고 일반계고는 확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림이었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상대평가라는 걸 넣음으로써 나락으로 떨어진 걸 막아줬다. 근데 여전히 특목자사고와 상위권 대학에 올라와 있다. 그렇다 치면 여기 가는 게 유리한데, 그러면 일반계고는 뭐 해야 되냐? 일반계고는 프로그램 게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성적 일정 부분 나올 건데, 일부에서 뭐라고 했죠? 전체적으로 꿰는 것들은 학교의 활동에 대한 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질적인 부분을 하려면 판을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판 깔기 게임이 더 심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여러 전문가님들의 걸 제가 분석해서 보다 보면 학생부의 정성평가, 질적평가에 대한 요소를 생각보다 조금 낮게 생각하시는데 차이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학교별로의 프로그램 게임이 본격화된다. 그렇다 치면 뭐예요? 학교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로 가셔야죠. 학교 프로그램을 보는 방법들은 학교 알림이, 그래서 오늘과 내일 학교 밴드, 또 여러가지 정동 안에 검색을 해보시면 학교 알림이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여기저기 강의를 해놨거든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2022, 즉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에 적용되는 2022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이 이름은 같은데 성격이 달라져요. 2022년, 즉 2025년에 시행하는 고교학점제, 지금 하고 있는 2028년도에 입시하는 요 사람들. 정리할게요. 2022는 교육과정의 연도예요.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되는 게 2025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고, 이때 했던 아이들이 2028년도에 이제 대입을 칩니다. 지금 2028년도에 대입에 대한 이제 안이 나온 건데, 요 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다? 진로 선택, 즉 심화 과목을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교과 활동, 교과 탐구 같은 걸 통해서 도전력을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수능의 기본 역량,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공부랑 도전 역량 두 가지가 확실히 강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체 같은 경우에도 창체
진로 심화 탐구가 이제 더 활성화됩니다. 심화 탐구.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학생부 전형이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종합전형이란 이름은 아마 그대로 조금의 확대가 되어 있지만, 교과의 종합적 성향, 그리고 정시에도 종합적 성향이 들어간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들 큰 변화 없어요. 상위권 같은 경우는 그 변화가 있다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화 탐구나 쓰기 말하기, 심층 면접에서 평소에 읽고 말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힘이 중요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산출에 상대평가가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1번 이제 과목 평균,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같은 걸 넣으면서 표준 점수, 즉 어느 정도의 평균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퍼져 있음을 파악을 하면 이 아이가 진짜 실력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 학교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표준 점수. 그래서 지금 정보가 보여주는 정보들이 평균 점수가 나오고, 성취도별 분포가 나오고, 원점수가 나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지 대략의 윤곽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준 파악할 수 있고, 그 아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기본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기록들, 질적인 기록들, 그리고 진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는 영재원을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중학교 때는 특목자사고를 준비한 아이들이 잘하게 될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올라간다고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준비 과정을 체계를 정해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가려면 특목자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목자사 준비하다가 떨어져도 괜찮아요. 준비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변화는 절대평가, 이런 부분들은 특목자사고, 그리고 상위권 일반계고에 유리합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내신 반영을 이제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이제 숙제는 이제 좀 발표가 이제 계속해서 날 것인데, 최저 부분이 좀 강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최저 부분과 함께 학생부의 정성평가가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의 이제 심화 과목,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쓰기, 말하기 면접 부분으로 기본 역량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해진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미래 역량이란 것들이 중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과목들을 한번 쭉 보시면 일반 선택이 수능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로 선택이 심화 과목, 그리고 융합 선택이 실용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큰 틀에서는 맞거든요. 그 상태에서 중학교 때 기본기를 쌓은 뒤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본기를 가지고 어떻게든 성적을 높게 받는 식의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2, 고3의 전략을 고1 때 세워야 되는데, 시험 쳤더니 상위권이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기 나는 진로 선택, 심화 과목을 도전을 하면서 일반 선택에서 수능을 꽉 잡는 겁니다. 수능의 최저가 한 3과목씩 볼 거니까 그걸 딱 잡고, 이제 2, 3등급의 중위권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가 중요하냐? 일반 선택을 잘하면서 내신과 수능의 어떤 균형감을 갖는 거. 그러면서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을 고르게 들어야 돼요. 왜? 중위권 학생들은 진로 선택을 많이 들으면 성적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융합 선택이랑 진로 선택, 특히 융합 선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용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하위권 애들도 같이 들으니까 들으면서 성적 올려주되, 또 학종도 쓸 거기 때문에 중위권은 학종 3개, 교과 3개 거의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종 때 뭘 본다? 심화 과목을 얼마나 도전했냐, 즉 진로 선택 과목을 볼 거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을 적절히 섞어서 융합 선택 과목에서 좀 성적을 조금은 올려내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도전했다라는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적절히가 표현이고요. 4에서 5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위권이라고 이제 좀 보셔가지고 일반 선택 기본적으로 하는 역량 잡으시고, 그 융합 선택을 하면서 진로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전문성을 가져서 충분히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또, 사회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배웠던 이제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둘 다가 문이과 관계에서 다 친다라는 포인트 하나, 그렇죠, 다 친다. 수능에서. 그리고 또 포인트가, 그러면 2, 3학년 때 건 어떻게 하냐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는데, 1학년 중요하다. 수능 준비를 위해서 1학년 때 집중한다. 그 2학년 때는 기본 개념 공부를 다시 한다. 왜? 사회랑 과학을 둘 다 칠 거기 때문에. 범위가 작아진 건 아니에요. 어떻게 낼지는 이제 또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니까 분석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 다시 초집중해서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에 개념 공부를 집중해서 이제 탐구 영역의 수능 공부랑 연결해서 이제 가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학년, 3학년에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선택은요, 물어본다면 일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일반 선택과 뭐랑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랑 연결성이 있어요.
과목을 잘 치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를 들어서 조금의 어떤 융합적으로 공부하는 연결이 될 것이고, 그래서 수능 관련은 일반 선택이다. 그래서 일반 선택에서 수능을 높이고 싶다 라고 하면 일반 선택, 내가 좀 도전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진로 선택, 난 실용적으로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융합 선택을 2, 3학년 때 해서 그 연결고리가 수능 오리엔테이션, 수능 쪽으로 갈 거냐, 학종 쪽으로 갈 거냐, 섞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나눠져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도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5등급이라고 하는 큰 변화에서 어디 우리 애들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내용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